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고민 제가 오늘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왜 이렇게 힘든지 다들 공감하시죠? 아, 진짜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취업시장 그 복잡한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봅시다. 자, 먼저 요즘 취업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하반기 채용시장은 상반기에 그 끔찍했던 불황에서 드디어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고 합니다. 오, 희소식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회복 조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양상과 속도가 기업의 규모, 그리고 산업 분야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마치 같은 날씨여도 지역마다 다른 것처럼 말이죠. 대기업들은 그래. 다시 한번 채용 가즈아 하면서 채용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쉽지 않네 하며 위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규모의 차이를 넘어 투자 여력,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전략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대기업이 움직이면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긴 하죠. 하지만 모든 곳이 다 좋아진 건 아니라는 점, 특히 중소기업 구직자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기업들이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그렇게나 선호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선호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확고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입은 좀 그런데 바로 일할 수 있는 경력직 없나? 이런 분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전체적으로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채용 공고 수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니 우리 신입 구직자분들은 정말이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경력직 선호,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당장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경력직이 되라는 말입니까? 흑흑. 기업들은 즉시 전력감을 원하고 이는 신입에게는 더 높은 허들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입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첫 단추를 끼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입이라도 실무 역량을 갖춘 중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지는 느낌이죠.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산업별 전망은 어떨지 한번 알아볼까요? 모든 산업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성장 산업 하면 역시 반도체. 반도체 산업은 우리는 계속 성장한다 하면서 고용 증가가 확실시되는 분야라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기반이 되는 만큼 관련 인력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K-반도체의 위험. 반면에 조선, 기계, 철강, 전자,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들은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하는 고용 유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막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죠. 이들 산업은 생산 효율성 증대, 자동화 도입 등으로 인해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나 최소한의 보충 채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락 산업도 있습니다. 바로 섬유 산업인데요. 이 분야는 글로벌 경쟁 심화, 자동화 도입, 그리고 저렴한 해외 생산 기지로의 이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하니 이쪽을 꿈꾸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산업별로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니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특정 산업의 전망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산업 내에서도 어떤 직무와 기술이 유망한지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업들이 요즘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최신 채용 트렌드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기업의 69.2%가 채용 시 AI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합니다. 와우, AI 모르면 이제 취업도 힘든 건가? 네, 맞습니다. 이제 AI는 특정 기술 직무에만 국한된 역량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나 업무 방식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다고 해요.
단순히 AI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AI 툴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AI 활용 능력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제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역량이 되어가는 시대인 거죠. 챗GPT 같은 생성형 AI 도구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물론 AI 역량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여전히 소통 및 협업 능력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해요. 아무리 AI를 잘 다뤄도 팀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렵겠죠. 현대 사회의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팀워크는 그 어떤 기술 역량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직무 전문성은 기본 중의 기본. 기업들은 찐 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응답 기업의 51%가 채용 시 경력직을 선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는 결국 특정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경험을 갖춘 인재를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직무 전문성이라는 게 결국 경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기업들은 신입에게도 인턴십, 공모전, 대외 활동 등을 통해 쌓은 직무 관련 경험을 통해 준경력직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채용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시장과 정책 변화도 무시할 수 없겠죠. 주 4.5일제,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폐지 등등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기업들의 채용 계획 수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인력 운영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체계와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여 신규 채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니 채용문을 더 쉽게 열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런 복잡한 사회적 배경도 취업의 문을 좁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답니다. 결국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용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험난한 취업 시장에서 우리 취준생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몇 가지 취업 준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차별화된 역량 어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스펙만 잔뜩 쌓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 학점이나 어학 점수 같은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나만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턴십을 통해 현업을 경험하거나 공모전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보고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팀워크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은 면접 시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어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 분석 및 맞춤형 준비는 필수입니다. 목표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나의 역량을 어필해야 합니다. 기업의 비전, 핵심 가치, 최신 사업 동향 등을 파악하고 내가 가진 강점들이 어떻게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단순히 복사 마이너스 붙여넣기 한 자기소개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까도 강조했지만 AI 활용 능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AI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저는 AI 시대에 딱 맞는 인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파이썬 같은 코딩 언어를 배우거나 챗GPT, 미드저니 등 다양한 AI 툴을 능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AI 도구들을 자신의 직무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면 당신의 경쟁력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은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소통 능력 향상도 놓치지 마세요. 면접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면접관과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협업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발표 연습, 스터디 그룹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소통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자세 유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꾸준히 도전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 과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와 의지가 중요합니다. 좌절 금지, 포기 금지, 멘탈 관리도 실력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도 있어요. 요즘 Z세대의 요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Z세대가 고용 및 복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기업들이 파악해야 하거든요. 이들은 워라밸, 공정한 보상, 의미 있는 업무, 그리고 투명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Z세대의 가치관과 기대에 부응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직자 역시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채용 확대도 주목해야 할 트렌드입니다. 예전처럼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늘고 있으니 항상 채용 공고를 주시하고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 알림을 설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야겠죠. 공채 시즌만 기다리기보다는 상시적으로 채용 정보를 탐색하고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티베이션, 핏모터베이션 핏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가? 어떤 동기로 이 직무에 지원했는가? 5년 후 자신의 모습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자신만의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 직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높은 연봉이나 좋은 복지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과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 직무를 통해 내가 어떤 성장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스펙 좋은 사람보다 회사와 직무에 대한 강한 동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취업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상황, 산업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심지어는 법과 제도까지 정말이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꾸준히 준비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취업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지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달려나간다면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취업 성공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봅시다. 화이팅!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